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충남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특별한 손님,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승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휴자적입니다. 유휴자적 뭐 많이 들어본 용어 같기도 하고 또 유휴자적 아니에요?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조어 같기도 한데요.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국민들이 일상에서 휴가와 휴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삶을 지향하고자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관광 정책 또는 뭐 여가 정책의 어떤 슬로건 캠페인 같은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일상적인 삶도 많이 어렵고 또 휴가 휴식 좀 온전히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 상황을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유휴자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윤리 선생님처럼 말씀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충남회견에서 다뤄볼 주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축제 취소입니다.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들이 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충남 지역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 뭐 축제 행사, 특히나 규모가 있는 것들은 다 취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서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표 축제죠. 해미읍성 축제 매년 20만 명이 넘게 찾아왔었는데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내년이 또 마침 읍성 축성 6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해서 내년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산에서는 또 11월마다 이제 국화 축제가 열리는데 이건 역시 취소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홍성군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홍성의 대표 축제는 그 홍성 역살물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원래 가을에 열리다가 올해부터 이제 좀 5월 달에 이제 열자라고 했었는데 이미 지금 취소가 돼서 열리지 못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월에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을 기념해서 좀 그 축제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 축제마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지가 않으면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슬퍼하시겠어요. 예, 최소한의 100주년, 100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네. 최소한의 보훈 행사는 그래도 네. 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게 가을철 먹거리 축제입니다. 맞아요. 예, 물론 먹거리를 저희가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네. 가시면 다 드실 수 가서 있는데, 먹어도 맛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뭐 풍성하게 이제 뭐 원래 뭐 공연도 좀 열리고 이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축제가 지금 거의 다 취소가 됐는데 또 좀 홍성이 좀 타격이 큽니다. 예,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당항 대하축제, 그리고 24회를 맞는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대축제가 모두 취소가 됐고, 또 올해 처음으로 또 한번 이제 열어보자라고 했던 한우 바베큐 페스티벌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한우 바베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원래 작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하반기에 터지면서 올해로 이제 미뤄졌었는데 이제 계속 개최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답답한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축제는 1995년도에 이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을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의 단체장 분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 기간 동안 일만 보시고 가셨는데 선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또 재선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은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좀 정책 행정들을 좀 활성화, 왕성하게 추진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유용한 수단이 축제였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축제를 개최하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제 강화시키는 것이죠. 축제로 인해서 그 지역을 알게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축제를 개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축제도 즐기시고 또 지역의 뭐 특산품이라든지 또 숙박도 하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러면서 이제 축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또는 지역의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축제가 전면적으로 거의 이제 멈춰선 상황인 것이죠. 방역이 좀 우선시되고 좀 안정화되어야 그 다음 축제도 또 도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축제 자체가 열리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축제는 보통 뭐 몇 달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이게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코로나19가 어느 순간에 좀 빨리 생각보다 빨리 종식될 수도 있는데 그걸 예상하고 지금 축제를 추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몇 달 후에 축제들을 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좀 더 걱정을 해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지금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좀 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멈췄지만 좀 이런 이제 기회에 한번 그동안의 축제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어떤 축제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갖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방식의 축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좀 그러니까 새로운 좀 뭔가 있을까요? 예, 뭐 축제에 앞서서 그 전에 이제 공연 같은 것들도 보면은 지금 다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언택트 방식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으로서의 어떤 축제의 좀 그 방향은 그런 공연이나 이런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런 것 좀 벤치마킹해서 방문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에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방문객들이 소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좀 약간 트랙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방법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많잖아요. 이 축제가 그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오프라인 판로는 막힌 상황에서 온라인 판촉전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뭐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네. 고추기자 축제는 아예 취소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대신 온라인 판매전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청양군 고추 연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 뭐 매일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엄청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이 좀 기회지 않을까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취소에 혹여나 이제 농가분들 판로를 찾지 못해서 많이 걱정이었는데 조금 근심을 덜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이제 뭐 SNS와 홈페이지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 고추 가격이 날씨 때문에 작년보다 한 2배가량 올랐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마늘이나 표고버섯 이런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 홍성 쪽 그 취재를 했었거든요. 먹거리 축제 3개가 다 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그래서 일단은 그 지자체 관계자한테 좀 많이 질문을 그때 했었는데 참 난감해 하더라고요. 이게 선택지가 2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축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처럼 아예 그냥 온라인 축제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축제를 열기보다는 이제 취소 쪽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축제로 했을 때는 좀 단순히 좀 온라인 판매 쪽만 이렇게 먹거리 축제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다른 뭐 아까 교수님께서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시각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보고 즐길 수 있는 건데 먹거리는 일단은 뭐 물론 뭐 택배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좀 온라인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쪽은 고려를 못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축제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도 조금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과감히 그냥 그런 것들은 버리고 그 홍보 쪽으로 좀 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작가님이 뜬금없이 축제 취소되면 그 예산 어디다 쓰냐고 본인의 그 궁금한 점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도 궁금한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못 쓰면은 그냥 예산으로 남기고 아니면은 뭐 사전에 계약된 업체에는 일정 부분 지급하는
정도 그렇게 쓰지 않나요? 예, 저도 뭐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축제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뭐 용처가 이제 분명히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축제 자체 당초에 기획했던 만큼의 예산 집행은 아닐 것 같고, 다만 뭐 약간 온라인 방식의 좀 전환이라든지 또는 홍보와 관련된 쪽에서의 뭐 예산들은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그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좀 진단을 할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지역에서는 뭐 축제가 뭐 서너 개 있으면은 그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그때 반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몇 달 전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축제 서너 개 하면은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바쁜 하루를. 맞아요. 문화관과 공무원분들은 그 축제 결산을 예. 바로바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지고 자료 정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뭐 축제 평가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고 좀 개선안들을 생각하실 만한 여유가 사실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방식의 축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해오셨던 축제들을 한번 진단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들을 세워보는 그런 좀 연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예산들을 쓰시는 것들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이제 연구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교수님이 투입돼서 저는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선순환. 예. 근데 전국에 축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저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교수님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은 좀 지금의 어려움들도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관련해서 충남 지역의 경우에 축제 수가 많은데 경쟁력이 조금 낮다 이런 지적도 있죠. 우리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관련해서 그 충남연구원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나온 그 충남 리포트로 제목이 이제 충남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축제 개수는 많은데 질은 거기에 이제 못 미친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면 말씀을 좀 좀 듣고 코멘트 하실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이제 연구 내용에 따른 건데요. 충남은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총 93개 축제가 개최돼서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축제 개수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축제에 대한 평가나 관리 제도가 좀 상당히 미흡하고 축제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나 조직이 좀 안정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다면적이고 공정한 축제 평가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좀 지원 인센티브 또 좀 다양하게 줘야 된다. 잘하는 데는 좀 더 잘해서 이렇게 더 이제 잘 될 수 있게 하고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거죠. 축제마다. 그리고 축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강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국의 축제가 뭐 정확한 개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뭐 어떤 데는 뭐 2,000개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축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축제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제 좀 등급을 뭐 최우수, 우수 이렇게 유망 등급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축제의 어떠한 이제 것들이 그냥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축제 주제에 맞게끔 이제 컨텐츠들을 채워가는 그런 이제 순기능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지자체들이 이게 순위가 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또 이게 경쟁이 상당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뭐 우수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책임자 괜히 문책하고 막 기사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축제 자체의 컨텐츠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지만 또 평가도 신경 쓰셔야 되는 그래서 너무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2019년인가에 아마 이런 없앴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없앴는데 저도 그런 이제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다녀보면은 제가 다니는 데는 주로 호남 지역, 영남 지역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아주 뛰어나다라거나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떤 동일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모든 축제들을 다 좀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축제마다의 특성이라든지 뭐 성향 또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축제를 많은 축제들을 같은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더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축제는 사실은 뭐 지역이 작기 때문에 뭐 좀 크기가 작더라도 지역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꼭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기준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충남 지역에 있는 아까 머드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가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축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축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전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의 특성상 이제 순환 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실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면은 또 옮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뭐 전담 조직 또는 그런 축제 업무만 보시는 직원분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바람직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축제 행사들이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이렇게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는 곳들이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같은 기준을 다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어떤 그렇죠.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정리 달인이시네요. 귀 쏙쏙 들어오고. 어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저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젊은이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그냥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기존의 충남에 있는 대면 축제 방식 중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보령 머드 축제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그리고 서산 해미읍성 축제 이 정도는 정말 괜찮은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에만 있는 그 고유의 콘텐츠잖아요. 줄다리기, 머드 그리고 해미읍성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가지고 젊은이들 좋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매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희도 뭐 취재를 가보지만 재밌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인터뷰하면 반응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좀 고민되는 부분은 좀 재미없다고 느꼈던 건 항상 먹거리 축제였던 것 같아요. 특산물 축제. 가면요 다 똑같아요. 사실 뭐 한우, 사과, 대하 뭐 이런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잖아요. 딱히 축제장 가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시사철 언제 먹을 수는 있는데 이런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먹거리 축제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함 기자가 뭐 그 홍성의 대하 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전면 취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먹거리 축제가 온라인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택배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요리 키트 같은 것도 이렇게 배송이 되고 뭐 온라인으로 동시에 접속해서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바람들을 여러 가지 다뤄봤는데 벌써 마지막 한 줄 평할 시간입니다. 네. 시간 후딱 가네. 그러니까요. 이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댓글은 꼭 소개해야 돼요. 네, 댓글은. 알겠습니다. 몇 개만 해보세요. 댓글은 해야 됩니다. 한 2개만 하세요. 2개만. 네. 왜 해야 되냐면요. 저희 한범우 기자가 8월 2일 날 홍성축제 줄줄이 취소라는 기사를 썼는데 저희 뉴스가 YTN 채널에도 나갑니다. 댓글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달린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남의 생명을 뺏어가면서까지 지역축제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경제에 진짜 비상이 걸렸네요. 축제에 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상인들 한숨이 많이 깊어졌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또 가슴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케팅을 달리해야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만성이 된 사회, 축제를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만 잘 쓰게 하면은 축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와의 공존이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교수님 먼저. 축제는 계속되어야 된다. 단 안전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에 떠오르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네, 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축제 분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이 축제 분위기라는 말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축제 분위기를 맞는 그날까지 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식상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축제 분위기가 되는 그날까지 끝난 것 같아요. 충남 기자회견은 계속됩니다. 마치겠습니다.